네, 오늘의 특징주 이 중에서 탑픽 종목까지 그리고 각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서 만나보신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나와 계시고요. 또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좀 많은 분들 인사 나누고 계시는데요. 한 분을 제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생방송 인증샷 촬영을 해서 메시지와 함께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또 한 분 이렇게 추첨을 해서 저희가 오늘은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5종목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이슈와 얽혀 있는지 권지현 아나운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뉴입니다. 전거래 10%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라인업 6편에서 8편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 수익이 추가로 인식된다면 2023년 매출액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매출 600억 원의 2배 수준인 만큼 내년에 기업 가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오늘 중국 업체와의 히알루론산 필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알리면서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총 규모는 412억 원가량으로 최근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가량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상승폭은 1%대로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SM입니다. 오늘 장중 3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 지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SM의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를 이끌어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구조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1월 13일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웰크론입니다. 중국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또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사망자 급증해서 화장시설이 한계에 달했고 또 마스크 가격도 6배가량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K카입니다. 지난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 전해진 이후로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한행컴퍼니는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K카의 지분 72%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증권가에서도 K카의 매출 성장 등 업황 개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탑픽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SM, 박수범 매니저께서는 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엔터와 콘텐츠 관련 이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가 그래도 요즘 이렇게 좀 냉각기를 겪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탄탄하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엔터 쪽에서는 뭐 JYP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엔터주들 업황이 좀 좋다 보니까 SM을 선택해 주셨을지. 근데 SM은 이제 대주주라든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탑픽 종목 선정의 이유 들어보죠. 네, 오늘 5개 중에서 유일하게 파란색이어서. 네.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눈에 띄죠. 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엔터사들에 대한 주가의 탄탄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엔터주 볼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JYP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들도 앞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타게 되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쪽도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계속
회사를 바꾸라. 네. 이번에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또 좋은 쪽으로 변해야 우리 다 같이 산다. 주주를 위한 가치 제고를 좀 해라라고 하는 쪽에서 이번에 한 4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크 기획 말고도 조금 문제 소지가 있는 회사가 한 2개가 더 있다라는 네.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공연 관련된 회사, 그리고 또 SN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또 약간 광고 회사 같은 경우도 이거 약간 또 지분 관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돌아서 라이크 기획처럼 좀 명쾌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주주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보단 나아질 게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약간 어떤 기대감을 좀 안을 수가 있겠죠. 네. 가뜩이나 SM을 바라볼 때 지금 생각이 지금 저희가 보통 4대 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부터 또 YG나 그리고 또 JYP 그리고 SM 이렇게 4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지금 실적 성장성이나 뚜렷하게 그래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좀 명쾌하지 않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왔을 때는 SM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거죠. 또 인류의 풀리지 않는 숙제. 네. 네, SM 총괄 프로듀서 지분 언제 매각하느냐. 네. 네, 이 얘기도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CJ나 아니면 또 카카오나 뭐 SK텔레콤까지 컴투스도 관심이 있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나올 때 이 지분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요. 네. 자, 지금 주가 이 차트를 좀 보면 말이죠. 1년 이상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깨지면은 다 그 하방을 잡고 올라왔다가 네. 네. 또 한 8만 원 정도 언저리 가면은 내려왔다가 어떤 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이라면은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뚫어낼지가 사실 좀 관건이 되겠는데 네. 충분히 그런 모멘텀을 확보할 만한 분위기가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거예요. 네, 항상 네. 기대는 안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네. 기대만큼 나오고 있는 변화가 약간 아직까지는 모자라지만 네. 어차피 지금 시장 쪽에서 또다시 어떤 뭐 시장도 그렇고 요즘 시장 참 더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네. 물량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럼 가장 먼저 뭘 사야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단기 나오는 물량을 잡아서 매매를 하기는 참 좋겠다. 네. 관점 쪽에서 박스권 돌파는 언젠간 할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어떤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게 되면 박스권 돌파할 텐데 그 모멘텀은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전에 또 시장과 함께 무거워진다. 이를 이용하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주주 지분 매각과 또 투명성 확보 2가지 모멘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박수원 매니저님은 뉴를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요즘 맞습니다. 컨텐츠 업종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뭐 IP 쪽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앞에 말씀하셨던 뭐 엔터 쪽도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웹툰 쪽도 너무나 좋았죠. 네.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뭐 지금 뭐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또 제작사들의 움직임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뉴 같은 경우에도 지금 IP에 대한 이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든 영화 이제 올빼미 같은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이 210만 명이었는데 210만 명을 훌쩍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여기에다 또 드라마가 좀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무빙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급이 될 텐데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 좀 기대작으로서 하면 또 무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자회사가 보면 이제 스튜디오 NU라고 해가지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실질적인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대작들을 계속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들 또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패스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과 지금 매년 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한 편씩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이제 확보했다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뉴에 대한 관심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양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지수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좋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상향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 정도로 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하나의 주도 업종의 주도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또 2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재벌집 막내아들 관련주도 굉장히 핫했고 또 아바타 관련주들도 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연말까지 이런 컨텐츠 업종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1월 5일 날 같은 경우에 네.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3이 열립니다. 이건 이제 IT 가장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올 얘기가 이제 웹 3.0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웹 3.0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적재산권이 IP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웹 3.0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제 중앙 집중식이 탈중앙화가 되는 게 이제 웹 3.0이라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IP 회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하나의 또 캐시가 되고 돈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컨텐츠 쪽.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뉴가 나와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뉴하면 뭐 쇼박스, 네. CJ, CGV, 영화가 쪽에 요즘에 저 극장을 마지막 가본 게 재현 씨는 언제예요? 저는 한 5달 정도 된 것 같아요. 5달? 근데 이번에 아바타 보려고 또 갈 생각 있어요? 네, 예매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화제된 영화가 있으면 극장가가 그래도 활기를 띠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영화 보러 다 갔다 오신 분들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려나? 네.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 다시 봐? 이런 생각 분명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님께 한번 의견 또 여쭈고 싶네요. 말 네. 나온 김에. 아직 못 봤습니다만, 네. 안 갔습니다만, 영화관 관련돼서 요즘에 가장 또 핫하게 나왔던 게 이렇게 대작이 나오게 되면 네. 또 연말로 가게 되면 항상 이런 또 기대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못 갔던 영화관에 또 많이 또 찾다 보면 변화가 나올 것이다 네. 라는 쪽도 이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 안타까운 상황들은 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고 또 지난 뭐 매진 행렬이 이어간다 라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 리오프닝 기간이 펼쳐지기 전에 코로나19 동안에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CGV 같은 경우는 CB라고 그러죠. 영구 CB를 발행을 하면서 물량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 물량 부담이 나올 텐데 라고 하는 불안감도 상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게 거기서 바로 나온다는 것보다 이 부담감이 나오게 되면 특히 그때 이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관사에서 다 안아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 주관사 입장 쪽에서 이 부담을 그대로 안느니 일단 처리하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큰 차익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적자폭이 좀 컸던 터라 실적이 좀 회복이 돼도 이 12 물량에 대한 부담은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염두에 해주셨습니다.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네.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인데요. 녹십자 웰빙이요. 네. 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맞아요. 계속. 네. 과연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의견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두 분 노르셨어요? 네. 글쎄요, 히알루론산 필러 계약 이슈. 요 김민수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뭐 최근 매출액의 한 50%가량이라고 하는데 왜 노의견을 주신 건지. 이 차트 모양도 참 희한해요. 뭔가 끌어올리려고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윗골을 계속 달면서 뭐 앞정을 갖다 뒤집어 놓은 듯한 차트 모양이 계속 나옵니다. 네, 앞정을 반대로 가면 참 좋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물량 나오면 이제 좀 계속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 구조로 나오는데 이 회사 보게 되면은 녹십자 웰빙의 이제 전문의약품하고 건강기능성 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 병원 앞에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죠. 어떤 거요? 연말인데 술자리 많으시죠. 아하. 그러면 비타민 주사 맞으면 몸이 그냥
20대처럼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네. 맞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맞아봤습니다. 네. 비타민에 뭐 이것저것 뭐 조합을 해서 그렇죠. 네. 뭐 칵테일 주사 뭐 이름 맞습니까? 네, 이름이? 숙취 해소로 좋던데요.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주사들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숙취, 예, 그렇죠. 네. 예. 이런 쪽에서 예. 너무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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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에서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트렌드에 맞다. 네.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번에 시청자 선물이 건강 보조제 쪽이죠. 네. 네, 건강 기능성 식품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이번에 중국의 계약건 나온 걸 보니까 400억대가 조금 넘고요. 거기서 한 5년 동안 지난 작년 매출의 한 거의 50% 가까이 이 부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매출액 대비 이렇게 큰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공급이 5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5년을 이걸 나누게 되면 1년에 100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가장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기간들이죠. 이게 만약에 10년이었다 그러면 매년 미치는 영향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다 생각하고 또 하나 저희가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볼 때 어떤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지금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도 적자 난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흑자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약간 제약바이오는 성장에 대해서 많이 베팅을 하죠. 네. 뭔가 신약이나 아니면 앞으로 기대감을 좀 키울 만한 부분들이 뭐 있을까라고 이어지는 약간 밸류업에 대한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안정적인 실적 갖고 제약바이오가 꾸준히 오르는 경우가 국내에선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가지고는 주가가 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닥에서 벗어나는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 뭐 그냥 기존의 캐시카우에만 네.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다 노 의견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웰크론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 어떤 의견 웰크론도 주셨을지? 좀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인데 의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하죠. 또 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스크 원단을 지금 웰크론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마스크 가격이 급등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과연 그렇다면 이거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만 하거든요. 박소 매니저님. 네. 근데 노를 주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지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봅니다. 상해 지수도 좋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좀 항생이라든가 대만 각권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들이 대체로 좀 좋지 못했는데 그 흐름들은 일단 좀 중국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마스크 가격까지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웰크론도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우리도 좀 이번 연도 초에 갔을 때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넘었고 그 부분들이 거의 한 2달 동안, 2달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피크아웃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흐름들이었죠. 그런 흐름들을 이제 중국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슈에 좀 강하게 반등을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 오히려 좀 투자자들이 빨리 발을 빼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피크를 찍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좀 이미 선 반영되어서 주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수익을 만드는 데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서 저는 노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내내 제약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오르고 이제 오늘은 마스크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 또 코로나 관련주의 순환매가 좀 끝났다고 봐도 될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샤페론도 있었는데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네, 수익 많이 냈죠. 오늘도 20% 넘게 상승했었는데 막판에 또 주가가 좀 밀렸어요. 좀 밀렸는데 그런 흐름들 보면 샤페론의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저 수급들의 움직임 보면 강하게 물량도 들어왔지만 강하게 매도 물량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변동폭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상승 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했던 부분들이고 그만큼 또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제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 변동폭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의 좀 힘든 부분들이고요. 힘든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익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아직도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네.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일단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또 유행하듯이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볼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좀 단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예. 접근을 하시고 만에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 탄력이 느리거나 아니면은 손절가 부분을 설정하고 좀 대응하시는 게 예. 로스컷을 좀 생각하고 네. 대응하시는 게 좀 옳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더라도 좀 짧게 좀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뉴스가 보면은 중국에서 코로나 새 변이가 발생한다면 세계적으로 악몽 같은 일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불편을 겪었습니까? 한참 심할 때 거의 매일같이 네. 코를 이렇게 거의 학대 비슷하게 하고 좀 그랬는데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네. 이럴 경우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영향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네, 특히 또 중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네. 늘어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새로운 종이냐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버전이냐 이런 쪽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하게 되면은 또다시 저희가 지난 뭐 코로나 관련된 또 테마들이 또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는 계속 지켜보되 앞서 매니저님 말씀처럼 일단은 순환매 정도로 바라보면서 그때 나왔던 부분들을 이용을 하되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차익을 실현하는 방향 쪽으로 두 분 모두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K카예요. K카입니다. K카. 네. 최근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의견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탑픽 종목 말고는 다 노를 주시는군요. 이 정도면 거의 살 종목이 없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중고차업계 네. 또 1위, 물론 매물로 나 있습니다만은 매물로 내놓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충분히 투자로서의 어떤 수익도 확보했고 네. 글쎄요, 그 속내도 봐야 되긴 할 텐데 이거 김민수 대표님께 K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왜 팔까요? 예. 이게 핵심인 이유가 거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업종의 모멘텀들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요즘 자동차 할부 금융 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랐습니다. 취소하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차 취소도- 계약해놨다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고 등급이 저희 대부업 최고 한도인 20%까지 갑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중고차는 또 대부분 계약금 얼마 내고 할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이런 모멘텀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업황을 보는 이 최대 주주 입장 쪽에서도 지금 파는 게 맞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쪽에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긴 하는데 또 이제 중고차의 국내 1위 매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강점도 있겠지만 트렌드가 지금 맞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M&A를 통한 어떤 변화보다 펀더멘탈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이 내구재를 바라보는 자동차 쪽이 내년에 소비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같은 비교 대상이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특징주들이 보면은 우리가 일교차라 그러잖아요. 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하루에도.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네. 상승했다, 윗꼬리를 달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오늘 채팅방에도 보니까 많은 말씀 주시는 것이 이게 결국은 단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님 같은 경우에도 이슈 달고 오르나 싶다가도 윗꼬리 길게 달고 쭉 빠지고.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 그냥 물리고 나오시는 이런 모든 고민들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도대체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그렇죠. 주목을 해봐야 될지, 그래서, 어떤 이슈에 맞아요. 주목해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 말씀드릴 때도 네. 변동성 큰 종목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떤
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하셔라. 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긴 하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조언이 좀 가능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짧게 한 말씩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네, 일단은 대표님, 예. 생존해야 됩니다. 네. 네,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돼가지 마시고요. 짧게 그리고 또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시장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시장 분위기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망하는 게 낫지 않나. 참 요즘 거래량도 절벽이라고 하는데 매니저님 네네. 요즘 같은 시장에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무료 생방하실 때도 이런 네. 질문들 많이 받지 않으세요? 최근 시장에 대한 고민들.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폭이 좀 크기도 하고, 예. 뭐 수익 만들기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변동폭이 좀 상당히 좀 큽니다.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대응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가로질러 가려 하지 마시고 수익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왜 내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날짜가. 2023년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2023년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순간적인 또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믿을 만한 회사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다 보면 정답은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폭을 보여주듯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서 트레이드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든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종목들도 저는 상당히 좀 많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만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보게 되면 네. 단타보다는 최소한 스윙 이상은 대응한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통해서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특징주와 함께 두 분의 좀 날막한 조언까지 또 들어봤고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